우량주, 그 우량주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우량주 또는 주가 지수를 매수한 다음에 기도하는 거,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할러님들, 강원국입니다. 우량주 장기 투자 필연적으로 망하는 길이라고 좀 자극적으로 제목을 지었는데요. 주식 투자의 어두운 면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레이 달리오가 쓴 바로 이 책, 변하는 세계 질서, The Changing World Order라는 책을 읽고 있는데, 이 책 7장에 너무 소름 끼치는 내용이 있어가지고 공유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왜 그런 분들 되게 많으시잖아요. 주식이라는 거는 우량주를 사가지고 지금 느긋하게 수십 년 동안 장기 투자를 하고 하면은 돈이 수십 배, 수백 배 돼가지고 경제적 자유에 도달한다. 이런 분들 좀 계시잖아요. 사실 이 전략이 1945년 후에 새 세계 질서가 수립 후에,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독일과 일본을 깨부시고 초강대국이 된 후에는 이 전략이 어느 정도는 맞았습니다. 물론 우량주가 무엇인가, 그걸 선택을 잘해야 됐었죠. 자, 그런데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1900년으로 돌아간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1900년에 10대 금융시장에서 분산 투자를 했다면은 어떤 결과가 있었을까? 그거를 한번 좀 보겠습니다. 다 이 책에 나와 있습니다. 일단 10대 강대국의 주식, 채권, 현금 수익을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일단 미국, 영국, 일본, 독일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미국은 보면은 살아남기는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잘 안 보이는데 미국도 1929년부터 33년 동안에 대공황 때문에 다우존스가 90% 하락한 사례가 있습니다. 네, 90%요. 90%. 영국도 살아남긴 했는데 이 6%, 7%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연평균 실질 수익이거든요. 물가 상승률을 뺀 연평균 실질 수익이기 때문에 10년 동안에 총 손실은 8 정도로 곱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1910년부터 20년까지 미국 주식시장은 6 곱하기 8, 그러니까 반토막이 되었다라는 걸 의미를 하는 거고요. 네, 근데 미국도 29년부터 33년 요 구간에 90%가 떨어졌는데 영국도 아마 비슷하게 떨어진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자, 미국과 영국은 그나마 살아남았는데, 자, 일본을 보시죠. 일본은 40년대 2차 세계대전에 패배하면서 완전히 날아갔습니다. 네, 마이너스 28 곱하기 8은 마이너스 100 이상이 되겠죠. 그래서 미국에서 주식, 채권, 현금을 보유했던 사람들은 전부 다 제로가 되었습니다. 자, 독일 같은 경우는요, 독일은 두 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때. 그래서 독일에서 그 1950년 전에 채권이나 현금을 보유했던 사람은 전부 다 제로가 되었고, 그리고 주식을 보유했던 사람은 대공황 후에 모든 거를 다 잃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프랑스, 네덜란드, 이태리를 보는데 이태리부터 먼저 보죠. 이태리는 왜 이렇게 자주 망했냐? 이때도 망하고 이때도 망했습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도 1910년부터 50년까지 할 줄 아는 게 오로지 망한 거밖에 없네요. 40년 동안 연속으로 망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이너스 100%가 나왔고 여기도 마이너스 100%가 나왔고요. 네덜란드만 어떻게 용케 살아남았습니다. 얘네들도 근데 아마 제 생각에는 20년대 말부터 30년대 초반까지 큰 손실이 있었을 거라고 제가 추정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가장 슬픈 세 개 나라가 나오는데요. 자, 러시아, 중국, 오스트리아, 헝가리가 나옵니다. 네, 오스트리아, 헝가리란 나라는 아시다시피 지금 존재하지 않죠. 1차 세계대전에서 패하면서 역사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자, 보세요. 러시아 같은 경우는 1917년에 러시아 혁명이 있었죠. 혁명이 돼가지고 주식과 채권 시장이 마이너스 100% 지구상에서 사라졌습니다. 자본시장이 공중분해가 되었죠.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도 40년대 말에 이제 공산주의가 돼가지고 자본시장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결론은 이 10개 나라 중에서 7개 나라에서 마이너스 100% 완전 손실이 발생한 겁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가장 잘 나갔던 미국도 한때 4년 동안 90% 주식시장이 떨어진 사례가 있었죠. 자, 그런데 이거는 전부 다 2차 세계대전 전 일이잖아. 이거는 다시는 없을 거야 생각하는 거는 굉장히 비현실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있었던 일이 왜 미래에 되풀이될 가능성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건지 그거는 제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20년 동안에 장기적으로 6040 투자를 했다. 그러니까 60%는 주가 지수에 40%는 채권에 투자를 했다고 가정을 했는데, 자, 20년 동안 장기 투자를 했는데 최악의 구간을 보면요. 러시아 마이너스 100%, 중국 마이너스 100%, germany 독일 마이너스 100%, 일본 마이너스 96%, 오스트리아 마이너스 95%, 프랑스 마이너스 93% 이런 구간들이 나옵니다. 예, 보면은 이태리 같은 경우는 아주 사람을 세 번이나 골탕을 먹이네요. 1928년부터 48년까지 마이너스 87%, 마이너스 84% and 마이너스 72% 구간도 있습니다. 프랑스, 인도, 스페인 다 사람들을 많이 골탕을 매겼습니다. 여기 영국도 이제 1901년부터 21년까지는 그 물가 상승을 그 고려를 하면은 마이너스 46% 손실이 난 적이 있어요. 20년 장기 투자를 하고 이 정도 작살 안 난 유일한 국가가 미국, 캐나다, 호주라고 합니다. 이거 말고는 다 이 이상 작살이 났다라는 얘기였고요. 네, 근데 1900년 투자자가 이거를 알 수 있었을까? 저는 알 수 없었다라고 봅니다. 레이 달리오도 절대 알 수 없었다라고 보는 게 1850년부터 1900년 이때 이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화가 눈부시게 실현이 되고 있었고 이때 혁신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산업혁명이 발달했었거든요. 그리고 50년 동안에 큰 전쟁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평화의 시대라고 볼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10개국 중에서 9개 나라가 눈부시게 성장을 하고 있었고 발전하고 있었고 혁신이 있었고요. 중국만 예외였습니다. 19세기에 중국은 이 서양 열강들한테 탈탈 털렸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레이 달리오의 이론은 평화로운 시대가 있은 후에는 꼭 암흑의 시대가 오더라라고 말을 하는 건데 이 책의 굉장히 어두운 점은 자 이제 2020년대에 서서히 다시 암흑 시대가 온다라는 것이 이 양반의 결론입니다. 젠장. 네, 어떻게 그런 결론을 냈냐 하면은 물론 이 책은 제가 나중에 또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 어마어마한 부채가 선진국에 쌓이고 있고 그리고 빈부 격차, 이념 격차 이런 데서 갈등이 계속 확대가 되고 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미국이라는 초강대국 제국이 있었는데 여기 지금 중국이 도전을 하고 있다. 보통 이제 이런 패턴이 나오면은 네, 평화의 시대가 끝나고 암흑 시대, 뭐가 전쟁의 시대, 내전의 시대 이런 것이 보통 왔다는 암울한 결론을 레이 달리오는 내고 있습니다. 젠장. 심지어 이게 최악이 아니었습니다. 조금 전에 보셨다시피 10개국 중에서 7개 국가 주식시장은 완전히 망해버렸거든요. 3개 국가만 어찌어찌 살아남았습니다. 영국, 네덜란드, 미국만 살아남았는데 심지어 이게 최악이 아니었습니다. 국가가 국민 자산을 몰수하거나 자본 통제를 한 사례가 정말 비일비재합니다. 심지어 미국 같은 경우도 1900년 그리고 1920년대 이때 국민의 자산을 몰수한 사례가 있고요. 물론 이 몰수라는 거는 직접 뺏기보다는 세금을 어마무시하게 많이 때리거나 뭐 보유세를 때리거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방법이 있고 그나마 그래도 미국은 돈만 뺏고 사람은 살려줬는데 자 보시면은 뭐 여기 러시아, 중국, 러시아 독일 이런 곳들은 더 잔인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너 그냥 돈만 주고 살아남을래? 아니면 죽을래? 하면 살아남겠습니다 하면은 살려줬는데 이 중국 독일 러시아는 굉장히 잔인했죠. 너 자산도 내놓고 죽어 임마 빠바방 해가지고 사람을 실제로 많이 죽였죠. 그렇죠. 특히 독일 뭐 유대인들 뭐 중국 러시아도 학살을 굉장히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선진국들에도 국민 자산을 몰수한 사례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자본 통제 같은 경우는 이 10개 국가에서 모든 나라에서 다 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예외 없이 이 10개국이 전부 다 자본 통제를 했고요. 자본 통제라는 거는 내 나라에 있는 돈을 딴 나라로 빼기 굉장히 어렵게 만든 거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주식시장에 장기 투자를 했으면은 정말 개박살 나는 사례도 굉장히 많았고 아예 국가가 개입을 해가지고 국민들의 돈을 뺏어버리는 사례도 굉장히 많았다라는 겁니다. 에휴. 네, 그러면은 레이 달리오가 어떻게 하라고 대안을 제공하는가? 결론은 올레더라는 것 같습니다. 이분의 말은 금융자산은 주식과 채권이 되는 거죠. 이게 박살을 날 때는 실물자산이 오른다라는 말을 하셨고요. 실물자산에는 금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 차트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빨간색이 뭐냐 하면은
소위 6040 포트폴리오, 주식 60%, 채권 40%인 그 포트폴리오가 작살날 때 요 빨간색이 밑으로 내려가거든요. 자, 이 빨간색이 밑으로 내려갈 때 금의 수익이 월등하게 좋다라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20년대, 30년대에도 그랬고, 여기 보면 40년대, 50년대 이때도 금 수익이 굉장히 좋았죠. 그리고 요때 70년대에도 그 주식과 채권 포트폴리오가 많이 떨어졌거든요. 이때도 금이 굉장히 높은 수익을 내줬고요. 그리고 최근에 2000년대 요때도 주식과 채권 수익률이 별로 안 좋았습니다. 아무래도 이때 많이 찍어냈거든요. 그때 또 금 수익이 상당히 좋았다라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주식 채권 포트폴리오에 금을 같이 넣으면은 이게 자산 배분 효과가 상당히 크다라는 거를 볼 수가 있고요. 레이 달리오는 책에서 이런 말도 합니다. 지금은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 아닌가. 뭐 예를 들어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10년 채권의 수익률이 3% 정도 되는데 인플레이션이 7% 8%잖아요. 그러니까 채권으로 받을 수 있는 이자가 인플레이션보다 훨씬 더 적다. 그래서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이다. 그렇기 때문에 채권과 현금은 구매력을 잃을 것이다. 그럴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그래서 물가 상승보다 더 높은 수익이 기대되는 스터프를 사라고 합니다. 여기서 스터프라는 거는 보통 물건을 말하는 거겠죠. 그게 무엇일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지는 않았습니다. 그 스터프에는 왠지 금이 포함될 것 같고, 부동산도 왠지 거기 들어갈 것 같고, 원자재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또는 스터프가 뭐가 되냐, 뭐 그림이 될 수도 있고, 와인병이 될 수도 있고, 위스키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레이 달리오는 좀 애매모호하게 책에서 인플레이션보다 훨씬 더 높은 수익이 기대되는 투자처가 많이 보인다라고 말을 하고 이 챕터를 끝냈거든요. 이게 뭔지 좀 알려주시지, 달리오 형님. 왜 말씀을 안 해주시는 겁니까? 라고 조금 아쉬움이 듭니다. 자, 그래서 요약을 하면은 그 우량주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우량주 또는 주가 지수를 매수한 다음에 기도하는 거,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는 1945년 평화로운 세계 질서에서만 가능했던 수단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1910년부터 45년 역사를 보면은 대부분 국가에서 거의 모든 부가 파괴가 되거나 몰수가 되었고, 자본가들은 심지어 사형당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 그런데 역사를 보면은 레이 달리오 형님 말을 빌리면은 이분은 지금 500년 역사를 공부를 했는데 원래 이렇게 평화 파괴 역사가 되풀이된다라고 강조를 하십니다. 젠장. 네, 그래서 이제 이분의 말씀은 금융자산과 실물자산의 자산 배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라고 이 책에서 읽어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그게 걱정입니다. 실제로 이분이 말씀하시는 파괴의 시대가 오고 세계 질서가 이제 설립이 된다라고 치면은 거기에 우리가 어떻게 적응할 수 있을까? 이거는 그냥 제가 유튜브에서 10분 만에 다룰 테마는 아닌 것 같아가지고 저도 좀 깊이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나 이런 거 잘 모르는데 어떻게 고민을 하지? 좀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 이게 지금 최근 500년 동안에 세계의 그 강대국의 그림이거든요. 보면은 처음에는 중국이 잘 나가다가 중국이 서서히 몰락하고 네덜란드가 넘버원 파워가 됩니다. 얘네들이 그걸 한 100년 정도 해먹다가 영국이 교체를 하죠. 그래서 영국이 한 100년, 150년 동안 또 잘 해먹다가 미국이 넘버원이 되고, 미국은 1970년대부터 상대적으로 그 파워가 좀 떨어지게 됩니다. 파워가 슬슬 떨어지게 되고, 갑자기 중국이 계속 이렇게 몰락을 하다가 여기서부터 다시 치고 올라오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중국이 파워 랭킹에서 미국보다 조금 더 밑에 있지만 한 10년 정도 되면은 그게 뒤바뀔 수가 있다. 그러니까 중국이 미국을 추월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라고 레이 달리오는 말하고 있고, 이럴 때 그게 평화적으로 이루어지겠는가, 둘이 어디서 한번 맞붙지 않겠느냐, 이런 걱정을 레이 달리오는 많이 하고 있고요. 저도 그 말을 들으니까 조금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그냥 우량주 사가지고 그냥 지그시 몰빵하는 거, 그거 별로 좋은 전략이 아닙니다. 네, 금융자산과 실물자산 이 균형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일단 나부터 해야겠네. 나도 실물자산이 많은 편이 아니거든요. 네, 레이 달리오 형님 또 많은 거를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영상 제가 보기에는 별로 그렇게 유쾌한 영상은 아니지만 그래도 상당히 유익했을 겁니다. 동의를 하시면은 구독을 눌러주시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싫어요를 누르시면 제가 매우 싫어합니다. 감사합니다.